매도자들 입장과 매수자들 입장은 항상 이렇게 반대다 보니까 그렇죠. 누구에겐 고민이 또 누구에게는 기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어떻게 좀 짜야 될지 이것들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15억 넘는 이제 고가 쪽이죠. 뭐 조정이 이제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엄청나게 규제책들이 좀 쏟아졌었죠. 자, 한국감정원에서 강남 3구 그러니까 서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 송파 이런 강남 3구에 대해서 집값이 33주 만에 동반 하락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강남 3구 쪽은 지금 뭐 약 보합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0.01, 0.02 어느 정도 조정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전체 이제 아파트 값을 보자라고 하면 한 0.04에서 0.03% 그러니까 그래도 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 쪽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서울 전체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조정폭 자체 그렇죠. 오름폭은 조금 이제 줄었지만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 값은 계속 현재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가 또 그렇죠. 18주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0.09%니까 뭐 상승폭 자체도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지금 12.16 대책 자체가 그리고 뭐 홍남기 부총리도 아예 좀 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런 대책들이 15억이 넘는 고가 쪽에 좀 규제들이다. 더더구나 15억 넘는 것은 아예 대출 자체를 10원도 안 해주는 그렇죠.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15억 넘는 아파트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외에 15억 이하라든지 특히나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좀 풍선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은 아직까지도 계속 상승 중이고 더더구나 지금 이런 풍선 효과들이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의 관계시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대전이나 대구나 이제 부산 이런 쪽들이 지금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좀 차별화 시장이 실제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주택자들 그렇죠. 특히나 강남 3구 쪽에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다주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매도 타이밍을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뭐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3월 이후가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이제 소득 증빙 자료가 강화가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매수 쪽 얘기 아니냐? 아니죠. 실질적으로 매수자들이 뭔가 이제 사기가 조금 껄끄러워진다라고 할까요? 뭔가 매수하기가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매도인들에게는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팔려고 내놔도 매수자들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매수자들의 상황이 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월 이후에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소득 증빙 자료를 특히나 뭐 국세청에서 또 어제 이제 발표를 했었죠.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 또 매도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공시가격이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물론 예정 가격이긴 하지만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4월에 확정이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3월에 예정 가격이 나오면은 내가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날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죠. 이번에 뭐 종부세가 많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고 공시가격 자체가 특히나 15억 이상, 30억 이상에서는 많은 부분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또 종부세율 자체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뭐 내가 이제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뭐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을 하겠죠.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더더구나 내가 매도를 고민할 때는 보유 기간에 대한 고민도 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년을 갖고 있을 텐데 10년 동안 보유를 하려면 내가 이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를 어느 정도 냈겠다. 자, 그러면 10년 앞으로까지 얼마나 이 집이 더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이제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하고 내가 보유를 함으로써 내는 보유세에 대한 이것을 저울질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그러니까 6월 1일자에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6월 1일 이전에 내가 그렇죠. 완전히 등기 이전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뭐 6월 1일 딱 돼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런 15억 이상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도 잔금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한 2달, 3달까지도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 2월, 3월부터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는, 물론 10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12.16 대책에서 일종의 어떤 매물 잠김 때문에 좀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 좀 퇴로를 열어주는 뭐 당근책의 하나일 텐데요. 자, 어쨌든 양도세 중과 6월 말까지 안 하겠다.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대로 혜택 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자, 이것을 혜택을 받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도 지금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매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타이밍적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매수자들 입장에서 좀 보자면은요. 자, 매물이 늘고 집값이 떨어진다면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현금 부자들이죠. 그렇죠? 자,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큰 의미가 없죠. 더더구나 내가 이미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해서 뭐 소득 증빙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자, 그러니까 정말 뭐 금매가 나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사겠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8.2 대책하고 9.13 대책의 학습 효과가 되겠습니다. 계속 리플레이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뭐 8.2 대책하고 뭐 9.13 대책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금매가 나왔을 때 사두셨던 분들이 엄청난 정말 시세 차익을 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뭐 가장 큰 게 이제 그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건데요. 자, 전용 56제곱미터가 그렇죠. 9.13 대책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거의 56제곱미터가 한 20억 7천 정도 했던 게 이곳이 나중에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30억 5천까지, 그렇죠. 한 1년 안에 거의 10억 정도가 올라가는 집 한 채가. 네. 이런 어떤 학습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금매가 나오면 내가 사겠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뭐 경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5억 이상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현금 부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리플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갭 투자자들도 지금 뭐 이것을 기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강남 3구 중심으로 현재 지금 전세가가 급등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갭 투자라는 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자, 매매가는 낮아지고 전세가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죠. 갭 투자 금액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만약에 20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전세가율이 한 50%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매가가 낮아지고 전세가가 높아져서 전세가율이 만약에 60%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내 돈이 지금 뭐 필요한 돈이 약 한 8억 정도만 있으면 되고 뭐 한 70%까지 올라간다라면 내 돈이 20억짜리 집 사는데 한 6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자, 이렇다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요렇게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더구나 3040 실수요자들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지만 청약 아무리 해도 네, 가점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저금리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3030 실수요자들은 만약에 지금 내가 원하는 집에 집값이 떨어지고 매물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자, 뭐 최근 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저금리다 보니까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P2P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해서 저금리를 활용한 이런 뭐 지금 매수 쪽의 전략들을 지금 짜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고가점자들 뭐 이분들한테도 지금 엄청난 기회들이 오고 있죠. 자, 뭐 한국감정원 청약 홈으로 지금 청약이 좀 이관되면서 거의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죠. 분양 물량이 좀 쌓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더더구나 지금 4월 말 분양가 상한제 뭐 유예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니까 그 전에 좀 분양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분양 일정 또 서두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하고 지금 4월 이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2월하고 4월 이 사이에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8만 가구 정도가 그렇죠. 지금 이거 지난해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 그러니까 2월하고 4월 쪽에 엄청나게 지금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또 이제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뭐 많이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지금 뭐 마곡 지금 구단지 같은 경우라든지 뭐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그렇죠. 또 여기에다가 뭐 과천이라든지 위례라든지 지금 성남 고등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런 쪽의 물량들도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2월, 4월 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고가점자라면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후폭풍도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그렇죠? 자,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면 자, 절세보다 중장기적인 잠재 가치에 집중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자, 제가 뭐 보통 세미나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상담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많이 후회하는 분들이 예전에 뭐 8.2 대책, 9.13 대책 이때 뭐 세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던지셨던 분들이 오히려 후회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뭐 물론 세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가치, 잠재가치가 있다라면 뭐 저는 견딜 수 있으면 견뎌라.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이렇게 좀 매도 전략 조금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요. 자, 매수 쪽은 어쨌든 대출하고 자금 조달 계획 이거 꼼꼼히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좀 금매가 나왔을 때 한 번 정도는 움직여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 시장에서 좀 활동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청약 전략은 일단 고가점자들은 뭐 무조건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가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 지금 공급 같은 경우 있죠. 또 하나가 평형대가 있다면 좀 저가점자는 좀 비인기 쪽의 평형대를 좀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자, 핵심 지역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지역을 대체할 만한 그 주변의 지역들, 좋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대체 지역들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무순위 추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순위 추첨 이런 부분까지 좀 노려서 어쨌든 청약 전략 쪽은 정말 적극적으로 올 한해 움직여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